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가 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주간 100%로 뽑아본 주간 PL 베스트 11명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기준은 총 5경기, 웨스트햄 첼시, 맨시티 토트넘, 아스날 리즈, 풀럼 맨유, 뉴캐슬 리버풀. 여기서 총 10팀이잖아요. 이 10팀의 선수 중에 제 주간 100% 담아서 베스트 11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독까지 한번 골라봤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굴리엘모 비카리오입니다. 비카리오가 0대0 상황에서 이 마르무시와 1대1 찬스를 맞닥뜨리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각도를 잘 좁히면서 마르무시의 슈팅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분위기가 꺼지지 않았던 거, 0대0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경기 흐름 중에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줬고, 그리고 토트넘 수비들도 잘했지만 어쨌든 간 비카리오도 기본적인 세이브들은 해주면서 맨체스터 시티 원정이라는 난이도 꽤나 높은 경기에서 무실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는 무실점 키퍼가 2명 있었어요. 제가 봤던 경기 중에서는 바로 라야와 비카리오였는데 2명 중에서는 이제 비카리오의 세이브가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토트넘은 원정 경기, 그리고 상대는 맨시티라는 걸 감안하면 비카리오가 이번 주에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골키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레프트백입니다. 레프트백은 토트넘의 제드 스펜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스펜스는 본인이 맡았던 역할은 아주 잘 수행해 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완전히 공격적인 그런 능력보다는 수비적으로 오스카밥을 마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오스카밥이 그저 그랬던 선수가 아니라 지난 경기에는 정말 엄청난 폼을 보여줬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카밥을 막은 거, 측면에서 어떤 변수를 차단한 것이 토트넘 수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드 스펜스는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공격 능력인데요. 공격 능력은 아쉽지만 토트넘이 많은 공격이 필요하지 않은 양상이라면, 또 상대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경기라면 이런 제드 스펜스 같은 선수를 전략적으로 투입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펜스가 활약하기 딱 좋은 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도기가 복귀한다고 했을 때는 또 주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전 경쟁이 되려고 한다면 또 스펜스가 공격적인 능력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어쨌든 스펜스 왼쪽에서 아주 수비를 잘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백 첫 번째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리버풀이 뉴캐슬전에서 코나테와 케르케즈 이렇게 2명의 선수가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흔들렸던 수비 라인을 그래도 반다이크가 중심 잘 잡아주면서 리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가 이제 스탯상으로도 개막 후에 프리미어리그 공중볼 경합 최다 승리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뉴캐슬이 댄번을 이용한 코너킥이나 롱스로인 전술을 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그걸 막는데 좀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반다이크라는 선수가 자신 쪽으로 온 볼들은 잘 걷어내주면서 결국에는 역전당할 만큼의 실점은 허용하지 않게 되었고 은구모아의 극장골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잘 유지시켜줬습니다. 사실 후반전에는 뉴캐슬이 10명이지만 기세가 진짜 엄청났거든요. 그 거침없던 뉴캐슬의 기세를 알리송과 함께 그래도 잘 억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센터백 두 번째는 첼시의 토신 아다라비 오요입니다. 센터백 이번 라운드에서 잘했던 센터백들 많거든요. 토트넘의 로메로, 반더벤 이런 선수들도 잘했고 아스날의 마갈량이스 같은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토신이 경기 들어오면서 첼시에 가져온 영향력을 따졌을 때는 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토신을 넣었거든요. 이제 확실히 아침퐁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스위퍼 소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가운데 센터백으로서 빌드업을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토신이 폭발적인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단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각형의 크기가 엄청 큰 수비수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간
보통 이상 크기의 육각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비수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경험에서 오는 침착성이 좋았다고 느껴졌거든요. 비단 좌우로만 뿌리는 게 아니라 가끔씩 앞쪽으로 전진 패스 넣어주는 모습들 같은 거 확인했을 때는 확실히 토신이 또 자신만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첼시는 이 토신의 복귀가 또 상당히 든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라이트백입니다. 라이트백은 아스날의 위리엔 팀버입니다. 사실 아스날의 리즈전 엄청나게 수월하게 풀렸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 양상이 있었죠. 그렇게 아스날이 좀 답답하게 막히는 상황에서 또 팀버가 황금 같은 세트피스 득점을 해줬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고 리즈의 라인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 라인 올라오는 걸 또 팀버와 사카가 잘 이용했고요. 팀버가 사카 쪽으로 좋은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기본적으로 팀버는 수비력이 좋은 풀백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기여까지 아주 든든하게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코너킥에서 추가적으로 한 골을 더 넣으면서 2골과 1개의 도움. 일단 공격 포인트 3개만으로도 무조건 베스트 풀백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더욱 무서운 세트피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입니다. 그 다음 미드필더 첫 번째입니다. 토트넘의 주앙 팔리냐입니다. 토트넘이 주앙 팔리냐를 왜 영입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또 팔리냐는 내려앉는 수비, 중원 경합 상황에 아주 큰 이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려앉는 수비에서 아케의 슈팅을 맞는 결정적인 세이브도 하고요. 중원 경합 상황에서도 맨체스터 시티 미드필더들을 잘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업적으로 부담을 덜었던 것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빌드업적인 역할은 줄이고 잘하는 본업에 집중하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득점까지 해서 공수 모두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만 봤을 때는 되게 좋았던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앙 팔리냐가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드필더 두 번째, 브루노 기마랑이스입니다. 뉴캐슬은 진 팀이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10명짜리 뉴캐슬의 경기에서 아주 큰 역할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명이 됐고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잡는 결정적인 득점도 만들었고요. 중원에서 또 경합 싸움으로 리버풀을 끌어들였을 때 상당히 높은 경합 승률을 보여줬고, 반대로 리버풀 선수들이 기마랑이스한테 피지컬적인 컨택을 가져갈 때 기마랑이스는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파울도 얻어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뉴캐슬 중원의 미드필더 3명이 보여주는 특장점이 저는 한 번에 열어주는 전환 패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격 과정에서도 기마랑이스가 또 빠른 전개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득점도 했잖아요. 그래서 뉴캐슬의 경기력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미드필더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준 선수가 기마랑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미드필더 세 번째, 첼시의 주앙 페드로입니다. 페드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콜 파머가 선발 출전하면서 파머를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로 보는 게 맞았었는데 갑자기 파머가 몸 상태 이슈로 인해서 빠지고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 예정이었던 페드루가 공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페드루는 이 자리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페드루가 만들어냈던 공격 포인트가 다 중요했던 공격 포인트였어요. 처음에 빠르게 따라잡는 동점골도 페드루가 만들어냈고, 네투가 달려오면서 왼발 마무리했던 그 크로스도 페드루의 크로스였습니다. 그리고 총 공격 포인트 3개를 쌓았고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페드루가 정말 중요한 선수가 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첼시 후방 빌드업 내지는 후방에서 풀어나가는 전술의 핵심은 저는 쿠쿠레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쿠쿠레야가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쿠쿠레야를 항상 넣으면서 전술을 바꿔가며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앙 페드로도 약간 공격의 쿠쿠레야 같은 느낌이 있어요. 2선 모든 자리 가능하고 또 스트라이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페드로를 어디에 넣더라도 부담 없이 넣을 수 있고, 또 페드로가 어느 자리 가더라도 1인분은 해주기 때문에
딱 스탯으로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경기 전체적인 영향력에서 플러스를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파머가 또 부상이 길어진다면 파머가 없는 상황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왼쪽 윙어입니다. 왼쪽 윙어는 풀럼의 알렉스 이워비를 선정해봤습니다. 맨유전에서 이워비가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스미스로우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도 만들어줬고요. 또 맨유와의 중원 싸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숫자 싸움에 가담해줬고, 거기서 탈압박 능력이라든지 패스 능력, 전개 능력 이런 것들은 또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럼의 공격 전개, 그러니까 역습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선수가 알렉스 이워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습 시에 볼 운반해주고 사이드로 열어주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압박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탈압박까지 보여주면서 경기 전체적으로 미쳤던 영향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스 이워비, 제가 봤던 경기 중에는 또 베스트 왼쪽 윙어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윙어입니다. 모하메드 쿠두스입니다. 쿠두스는 사실 토트넘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끈적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트넘의 전술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또 쿠두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엄청 화려한, 엄청 정교한 그런 빌드업을 경기 중에 보여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거친 볼들이 쿠두스한테 투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쿠두스는 그런 것들을 잘 버텨주면서 리턴 내주고 소유권 유지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또 쿠두스가 토트넘 전술에 아주 잘 맞고 있다. 그리고 지난 맨시티전에서는 도쿠가 교체 투입됐을 때 포로의 수비를 80분 넘어서까지 도와주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쿠두스라는 선수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다. 득점은 없었지만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을 꺾었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도, 그리고 토트넘 전술에서 차지하는 쿠두스의 비중 같은 것까지 따지면 저는 충분히 베스트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는 아스날의 빅토르 요케레스입니다. 요케레스는 공격수 중에 유일한 멀티골을 기록한 자원이고요. 사실 요케레스 경기력이 100%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 공격수의 본업은 득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케레스가 2골을 집어넣으면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PK 득점도 PK를 다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PK도 깔끔하게 득점했고, 또 요케레스가 필드에서 득점을 만들어낸 과정도 상당히 요케레스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컨트롤에서의 상승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요케레스가 경합 상황에서 힘을 잘 개방하는 능력, 절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볼 컨트롤도 조금 더 세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케레스는 전술적인 유형에 따라서 좀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요케레스가 그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픽 베스트 11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키퍼 비카리오, 포백 스펜스 반다이크 토신 팀버, 그 위에 팔리냐 기마랑이스, 그 위에 이워비 페드루 쿠두스, 그 위에 요케레스입니다. 주관적인 베스트 11에서는 레프트백은 쿠쿠레야도 가능했고, 라이트백은 팀버 대신에 포로도 후보의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더는 기마랑이스 대신에 흐라멘베르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왼쪽 윙어는 은구모아가 또 극장골을 넣었기 때문에 은구모아도 그런 가산점을 받는다면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적인 영향력이나 그 영향력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토마스 프랭크로 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시티 상대로 아주 끈적한 전술을 잘 준비해왔다. 그리고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그런 완급 조절도 아주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치 대비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감독이 프랭크여서 프랭크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